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19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이번 학기에 저의 연극사 수업을 듣고 있는 어느 학생이 쓴 감상문 한 편을 소개해드리죠. 소포클레스가 쓴 고대 그리스 비극, 기원전 5세기의 비극 안티고네의 감상문입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성신여대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아주 수업 태도가 좋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어려운 연극사 수업을 듣는데 1학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어느 1학년 학생이 쓴 감상문을 소개해드리죠.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의 내용이면 학부생이 쓸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부생이 이것보다 더 잘 써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봤자 그러면 대학원 가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학생이 쓴 글을 오타를 포함해서 학생이 썼던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수업 태도도 좋고 똘똘한 모습을 보여서 정이 자꾸 들려고 그러는데 정이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헤어짐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말이죠. 아무쪼록 학생들의 이런 좋은 모습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1학년 학생이 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감상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문화의 꽃이라고 배웠지만 실제 고대 그리스 고전을 읽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에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나도 대한민국을 사는 여성이고 여성의 인권 실태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나의 주목을 끌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은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안다. 고대 그리스 때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하지만 남성, 시민, 그리스인만 한정하여 민주주의를 향유했던 시대에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은 날 놀랍게 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시작되자 안티고네는 나를 더더욱 놀랍게 했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권리와 가치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 가치관이 다른 방해물을 만날 것을 예상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에서 놀람을 감출 수 없었으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서문이 끝나고 대화와 합창이 나왔다. 희곡 전체가 합창과 대화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의 때 배운 합창과 대화의 구조가 생각나면서 뮤지컬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순수한 연극이라기보다 뮤지컬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리고 순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다른 부분은 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비해 서문만 갑자기 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서문은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화인데 이 대화에서는 이미 크레온이 칙령을 발표한 뒤이기 때문에 서문의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화는 크레온의 이야기 후에 나왔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문이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레온이 왕이 되고 나서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는 대화 이후부터는 이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 때 지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최근에 나온 희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고대 그리스, 지금으로부터 머나먼 시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봤던 이야기인 것 같다. 크레온의 모습과 저항하는 안티고네, 바른 말을 하는 하이몬의 모습은
분명 내가 어디선가 봤던 인간이었다. 세계사를 배울 때 봤던 왕들과 그들의 신하,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었던 많은 인물들, 그리고 최근까지 뉴스에서 봤던 사람들. 인간은 안 변한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꼈다.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구나. 그리고 어리석음에 관한 본질, 자신만을 생각하며 남의 조언을 무시하는 성질은 여전하며 그에 관한 진리는 영원하구나. 이 이야기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왔던 이유는 단지 이야기 자체가 탄탄해서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렬했기 때문이다. 읽으면서 내가 배웠던 세계사의 사건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중세 말기의 크리스트교에서 교황이 타락하는 사건, 성 베드로 신전 증축 사건 등 신이 말하는 말이 마치 자신의 말처럼 전달하는 모습이 그 사건을 떠올리게 했고, 계기는 다르지만 루터가 교황의 타락함을 밝히는 모습은 안티고네와 하에몬과 흡사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니. 지어내지 않고 현실을 보고 쓴 수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소포클레스는 희곡 작가가 아니라 예언가가 아니었을까? 무섭다. 책을 한 권을 읽은 게 아니라 중국사, 유럽사, 한국사를 응축해 놓은 진리서를 읽은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안티고네는 단순히 희곡이 아니다. 인류학, 정치학, 심리학이 모두 담겨 있다.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인류는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안티고네를 읽으면서 훑어보았다. 이래서 고전으로 전해져 내려와 있는구나 싶다.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더불어서 그리스인들의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언어,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나다. 갑자기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찬사 속에서 그리스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스가 신이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번뜩 떠올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들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인간의 운명은 결국 신으로부터 결정된다. 이중적인 기분을 느꼈다. 안티고네의 이야기 구조는 현재의 소설, 드라마, 영화의 이야기 구조와 흡사하다. 고대 그리스 희곡의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다. 크레온이 사랑으로 아들과 대립하는 구조와 계시를 주는 조력자가 티레시아스로 인해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되돌리려고 하지만 파멸이 찾아온다는 구조가 이미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결말은 너무 충격적이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는 기분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원소의 집안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라서 그랬다. 그것보다 더한 충격이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장 큰 죄악인 것을 보여주듯이 크레온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매달리게 되었다.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크레온을 보며 통쾌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안티고네, 하에몬, 자신의 아내인 유리디케까지 죽은 것에서는 크레온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도 느꼈다. 이것이 다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죽은 것에서 운명의 슬픔을 더 증폭시킨다. 하지만 크레온의 충격적인 결말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느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자신이 죽였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이 무서운 결말이 아닐까.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죽였지만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벌인 것 같다. 마치 크레온이 안티고네를 동굴에 가둔 것처럼 자신이 그런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쉬웠던 점은 희곡의 주인공이 처음에는 안티고네처럼 느껴졌지만 갈수록 크레온이 주인공처럼 느껴졌다는 점이다. 비극을 맞이하는 장면도 결국에는 크레온의 결말일 뿐 주인공인 안티고네의 결말이 아니라서 아쉬웠다. 안티고네가 죽는 장면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크레온이 겪는 괴로움의 원인이 안티고네였을 뿐 주인공이 크레온인 이야기였다. 서문에서 안티고네의 가치관, 강렬함을 강조한 데 비해 서사의 중심에는 정작 안티고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안티고네라는 인물 자체가 자신의 신념을 죽음까지 선택한 멋있는 인물인데 크레온에게 밀려 덜 조명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그래도 안티고네의 남편 하이몬이 안티고네를 구원해주지 않는 점은 좋았다. 그저 안티고네를 사랑한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